그리고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53화는 암행어사 출두야 춘향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춘향전의 그 방사 장면을 좀 들여다봤고, 이 다음 시간에는 과연 춘향이 연령인가 요부인가 그런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춘향전에서 가장 그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해서 변학도 일당을 따라잡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원 급제하는 이몽룡, 또 그 전에 이제 춘향이와 백년가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줄거리를 대강 살펴보고 변학도의 생일잔치, 그리고 이몽룡이 썼던 촌철살인의 그 시, 그런데 이 시가 이몽룡의 것이 아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죠. 그리고 암행어사하고 이제 마패가 꼭 따라다닙니다만은 당시는 마패보다 유책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행어사 출두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 보통 춘향전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 이후에 어떻게 그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 줄거리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퇴역한 기생이죠. 월매는 매일 기도함으로써 성참판, 오늘날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입니다.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드디어 아름다운 딸 춘향을 얻습니다. 춘향이는 어렸을 때부터 용모가 아름답고 시와 그림에도 능해서 모든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데요. 16살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이도령이 광활루에 범 구경을 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합니다. 그래서 방자를 시켜서 춘향을 데려오게 합니다마는 춘향은 이걸 거절하죠. 이도령은 마침내 춘향의 집으로 찾아가서 월매에게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겠다고 맹세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는데, 이때도 이 춘향이는 혹시 결혼해서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인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확실한 혼인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몽룡의 아버지 남원부사 임기가 끝나자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고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나 세월이 좀 많이 흘렀겠죠.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로 이렇게 남원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변학도의 횡포와 춘향이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듣게 되는데요. 드디어 변학도 생일 잔칫날이 옵니다. 신부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거짓, 거렁뱅이 행세를 하고 때로는 넉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과거 급제자들이 평민이나 천민으로 행세하면 너무 어색해서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몰락한 양반 정도로 이렇게 꾸민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때 이제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글을 보고 얼매는 원망을 하지만 춘향은 오히려 자기 모친에게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내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이 되고 근처에 있는 운봉, 곡성, 정읍 같은 고을 사또들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하지요. 이몽룡도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가지만은 문지기가 거린 취급을 하면서 문전박대를 합니다. 화가 난 이몽룡이 이제 실랑이를 벌이자 양반임을 알아본 운봉의 영장이 이 출입을 허락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이몽룡 앞에 차려진 상은 모서리가 부서진 개다리 소반과 당나무 정가락에 깍두기 콩나물 막걸리, 쉽게 말하면 이게 푸대접이라는 거죠. 이몽룡은 옆에 앉은 운봉영장에 갈비뼈를 찌르면서 항의하는데, 여기서 운봉영장이 누군가, 운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원시에 있었던 읍인데요. 왜구가 이 지역까지 쳐들어오자 운봉의 영장, 영장은 각 진영의 군사를 통솔하던 무관이었는데 영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봉 영장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드디어 이제 이몽룡의 춘철살인의 시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지자 운봉영장은 그 한시 노루를 제안하고 변학도가 이제 고라고 하는 자를 운으로 띄웁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짓고자 하는 시의 첫 단어나 또는 첫 행의 끝말에 특정 음이 반복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가 나오죠. 사또와 양반들이 드디어 한시를 짓기 시작하는데 남루한 행색의 이도령이 내가 시를 한 수 질 테니 술 한 잔만 대접해 달라고 하면서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유명한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었는데 금준미주 황금 술잔에 담긴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방가요. 옥방가요는 옥쟁반에 담긴 고기, 가요, 반찬, 안주. 이것은 만 백성의 기름이라. 고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하면은 이제 고혈을 짜낸다. 고생 끝에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변학도의 그 잔칫날 이렇게 이제 이도령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총로 낚시의 민누낙이요.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피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청,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송거라, 원망소리 높아진다. 이걸 작자 연대 미상으로 흔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어디서는 그 이몽룡이 지은 시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몽룡의 실제 인물이 성의성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의성을 가르친 스승이 남원 출신의 의병장이 있던 조경남입니다. 조경남이 이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율곡으로부터 조현으로 거쳐서 조경남까지 이렇게 학통이 내려오는데요. 이 조경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잡록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 무슨 내용이냐면은 명나라 장수수 조도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가 혼란한 것, 말하자면 광해군 시절에 난정을 보고 읊은 시라 이렇게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경남은 남원 출신의 의병장으로서 어, 광해군의 난정을 피해서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난중잡록이라든가 속잡록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춘향전이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원작자가 바로 이 조경남이 아닌가 이 설이 요즘에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가 나오는데요. 이 시를 쓴 직후에 이몽룡은 가나를 빠져나가고 시를 받아본 운동영장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변학도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즐기는 중에 감옥에 갇힌 춘향을 불러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직후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고 그동안에 이제 출두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골로 춘향이까지 속인 셈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암행어사는 퇴계 이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박문수, 그리고 다산 정약용, 이분들도 유명한 그 암행어사였습니다. 자, 암행어사와 마패는 제 이제 51화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암행어사는 앙의 축근 가운데 정삼포 미화의 벼슬아치를 지방의 비밀리에 파견하는 제도인데, 왕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죠. 임명장인 봉서, 3억, 어사의 임무인, 이게 이제 봉서고, 오른쪽 아래 이게 이제 봉서고, 이게 3억, 구체적인 어사의 임무, 그리고 마패와 유척, 이걸 받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 출두할 때나 봉고, 창고를 봉할 때, 문서에 직인으로 찍을 때, 대신 찍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권선징악이 마무리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암행어사 출두가 불러지자 혼비 백산한 변학도와 그 무리들은 포박당하고 봉고 파직, 창고가 이제 봉해지고 파직을 당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추청을 둘러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춘향이 거절하고 이몽룡이 만족해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춘향은 어사인 이도령을 알아보고 둘은 기쁘게 재회하는데요. 이로써 춘향은 굳은 절개로 인해 칭송을 받고 이도령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실제 암행어사 출두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은 며칠 전부터 미리 주변의 역졸들에게 준비를 시키겠죠. 그래서 출두 명령이 내려지면은 관가의 산문은 세 가지 문이 아니고 한 가지로 차라리 이었겠지만 세 대문을 들어오면서 역졸은 이제 관원이 부리는 그 하인입니다. 하인들과 대리가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출두를 외칩니다. 이때 암행어사는 잠적 장소에서 잠적 말하자면 잠깐 어디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복을 갖춰 입고 관가로 행차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련과 아속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동원대청의 계좌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검열하고 창고에 봉고를 쓴 백지에 마패를 나련해서 창고문을 봉합니다. 말하자면 물품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수감된 죄수,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고 다시 이제 심판을 해서 판단을 해서 방면해주고 양민을 괴롭히는 관리가 있으면 영장을 발급해서 체포 구금해서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를 들고 육모 방망이를 들고 역졸들이 달려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이 마패는 관리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말을 빌려 탈 수 있는 그러한 패기 때문에 암행어사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척은 오직 암행어사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출두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너희 고을의 모든 자료와 예산을 확인해 보겠다. 나라에서 이제 말하자면 정량만 재는 말하자면 척도의 기준이죠. 자, 춘향전 안에서 대개 암행어사 출두 이후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자면은 이몽룡은 남원에서 일을 다 마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을 한양으로 데려갑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임금은 그걸 아주 기뻐하면서 이몽룡에게 즉각 이조 참여는 정삼품의 당상관, 높은 벼슬이죠. 이적 판서와 참판 아래입니다. 그리고 대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의 으뜸 벼슬, 정삼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 뭐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자 중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학식이 뛰어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대사성으로 이렇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춘향에게는 정렬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이로써 춘향은 이제 천한 첩이 아니라 이몽룡의 정식 첫째 부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이몽룡은 판서와 정승, 판서 장관, 정승은 오늘날의 이제 총리급이죠. 정승을 다 지내고 늙어서 춘향과 함께 오래오래 살았으며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는데 모두가 총명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춘향은 어떻게 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을까요? 성춘향은 태역기생 원묘 딸입니다. 생김새가 아름답고 시야에도 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기의 작품에는 기생이기 때문에 성씨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씨라는 성을 붙이게 된 건데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차관 정도의 벼슬하는 아버지 성참판의 성씨에서 따온 것이고 또 실제 인물인 성희성의 성씨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천문의 신부는 원래 노비처럼 세습이 돼서 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천민이어도 자식이 노비인데 조선시대 천민은 양반, 평민 등과 구별돼서 온갖 차별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광대, 백정, 갑바치,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이죠. 기생, 무당, 사공, 노비 등이 다 속해 있습니다. 승려도 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상역군도.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 돈을 많이 내면 천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 때 노비였던 이 장영실도 과학자로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삼품의 벼슬까지 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춘향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인 성참판이 월매를 기생호적에서 제외시켜 줬기 때문에 춘향 역시 기생이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만나고 백년 가약을 맺고 이별하고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돼서 내려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변학도 생일잔치에서 이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말하자면은 이몽룡의 시가 아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출도에 대한 그런 내용. 실제 그 암행어사 출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암행어사 출도한 이후의 상황, 그리고 춘향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고 문헌은 저의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 김경란님의 춘향전 신분사회를 비틀다, 이윤성님의 완판본 춘향전 연구를 참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